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 소개드릴 책은 월급쟁이 부자들이란 책입니다. 이명로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 닉네임은 상승미수라고 하신대요. 그리고 스마트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은 보니까 개정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얼핏 뭐 읽은 듯한 좀 느낌이 나서 봤더니 예전에 이 개정판이 나오기 이전 버전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두세 번 읽은 셈이 되었는데 내용이 좀 디테일하면서도 되게 좋은 내용, 많이 와닿는 내용, 그래서 실생활에 많이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많아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책은 부자 아빠 없는 당신이 진짜 부자 되는 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역시나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한 그런 아우라를 좀 이어받아서 진행을 해보려는 그런 느낌의 마케팅 문장이죠. 네, 저자는 이명로 님이시고 이렇게 인상이 되게 좋으시죠. 네, 중앙대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벤처기업, CFO로 근무했으며 라이프 플래너로 활동 중이다. 뭐 기타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 자산 분석 그리고 자산 관리 여러 가지 경제 상황,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월급쟁이 초년생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그 자산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해주고 있고, 이 장은 이제 월급쟁이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장이고요. 3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월급쟁이인데도 부자가 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느꼈던 그런 노하우들을 좀 공개하는 장이고, 4장에는 이제 월급쟁이가 착각하는, 월급쟁이 30대가 많이 하는 착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상황의 재테크 혹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고, 월급쟁이 부자는 큰 그림에 강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월급쟁이 부자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저자가 만난 월급쟁이 부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해주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심어주고 있고, 7장도 마찬가지로 조언, 부자들의 조언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머릿말 부분인데요. 제가 만난 1만 명 중 부를 일군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도 결국 직업적 성공을 바탕으로 일어섰으며,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도 결국은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사회의 진짜 부자는 자신의 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며 그것이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해서 재테크를 많이 해서 뭔가 떼돈을 벌고 일확천금을 벌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재테크가 최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장 혹은 직업 혹은 사업, 창업 여러 가지 아무튼 나의 본업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이자 제일 큰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좀 공감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 저자는 직업적인 성공이 제일 중요하고 재테크는 부차적인 것이다. 재테크로 큰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MBC 프로그램 세바퀴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가로하고 남자입니다. 남자의 후회되는 일 보시죠. 1위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위가 거의 공부 좀 할 거리예요. 다들 공부를 안 해갖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70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노인이 돼서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게 그렇게 좀 마음이 아팠다라는 걸 볼 수 있고, 2위를 한번 보실게요. 10대는 엄마한테 대들지 말 걸. 엄마 말 좀 잘 들을 걸. 20대, 30대는 돈 모아 집 사둘 걸. 술 좀 적게 먹을 걸. 겁 없이 돈 날린 것, 뭐 기타 등등. 땅 사둘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그 여자 잡을 걸. 뭐 기타 등등 보면서 공감을 진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이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좀 하자라는 것과 회사를 그냥 다닐 걸 내지는 그 여자 잡을 걸,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공감이 되네요. 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오래가는 좋은 방법은 결국 직업에서의 성공입니다. 한두 번의 베팅이나 운으로 큰 돈을 버는 대박을 꿈꾸는 것보다 직업으로 성공하면 그로 인한 대가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재정 상담을 하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일을 20년 이상 꾸준히 한 사람 치고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20년 이상 꾸준히 한 사람 치고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려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서 직업적으로 성공 내지는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노후 대비나 기타 나의 인생에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나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 일의 첫 번째 과업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급하면서 중요한 거를 먼저 처리한다는 얘기죠. 누구나 급한 일은 닥치면 다 처리합니다. 이번 달에 내야 할 사교육비 등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이니 외면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미래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미리 준비하고 처리할 때 결정됩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잘 살아왔구나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분면을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한쪽의 축은 급할수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한 것인가의 급한 정도를 나타내고, 나머지 이제 X축은 중요함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급한 일, 그런 것들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예를 들면 당장에 누가 옆에 부서에서 뭔가를 시켰다, 상사가 뭔가를 시켰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당장에 그냥 업무 타스크로 날아온 급한 일이 될 것이겠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되겠죠. 미래의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 일, 아니면 뭐 영어를 좀 공부하는 일, 아니면 나의 그 직업적인 상승을 위해서 뭔가 내 업무 분야를 공부하는 일, 아니면 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힘든가요? 인생의 오르막에 서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최고 공통점은 바로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위안이 되죠. 실제로 성공하신 일반적인 분들에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죠. 예, 당연히 그렇고, 물론 젊은 사람임에도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있지만요. 성공한 사람이 대다수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력만으로 성공한 청년도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 부모를 잘 만났거나 운이 좋아 로또와 같은 행운을 잡은 경우, 아니면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는 문장일 수는 있겠는데, 어찌됐든 대부분 성공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었다. 저자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 뒤에 부분 그 단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굳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고리타분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 본 경험이 있으면 그보다 낮은 산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오르막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가야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 본 경험이 있어야 낮은 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게,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실패한 경험이 또 중요한 것이, 실패를 함으로써 향후에 나한테 닥칠 어떠한 실패도 조금 더 탄력적이게 극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스트레스도 덜 받고 멘탈도 좀 더 유지할 수가 있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리고 실패를 함으로써 겪었던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실패를 좀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실패한 창업가들을 오히려 더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패하면 이제 완전 끝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비교가 되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든지 다 해보는 습관.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생활 태도나 가치관을 배우곤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나이가 많다는 것, 또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신감을 좀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 실패를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젊은 직장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다양한 경험입니다.
주식 투자도 좋고 사업도 좋고 어떤 분들은 색다르고 무모한 투자 경험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전 재산을 잃거나 큰 빚만 지지 않는다면요. 어차피 거의 다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즉 그들이 말하는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실패를 경험해 보는 것이 인생에서 겸손함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실패를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해봤는데, 뭐 취업에서의 실패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뭐 연애에서의 실패도 있었겠고요, 당연히. 투자에서의 실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건 사실 일상이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제대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게 태반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의심해 볼 만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조일 수도 있고요.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좋은 운이 따라줬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맞아 떨어졌을 때 계획한 대로 되는 것들도 가끔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공의 경험으로 차분하게 경험이 쌓이면서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외국에 여행을 나가고 하는 것들도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미지의 사람들, 나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모습,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쇼핑하는 모습, 그들이 뭐 자는 모습, 노는 모습, 연애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것들을 보면서 상상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인사이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보는 것 자체도 간접 경험이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야지만이 뭔가를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바로 인풋이고 인풋이 많아질수록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더 질 좋고 더 양이 많은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뭐 여력이 안 되고 뭔가 그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고 독서만큼 저렴한 비용과 작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 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간접 경험의 매체가 없죠, 사실. 그래서 책이 중요하고 독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책은 놀랍게도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그 구체적으로 어디에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해라 라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비밀이라고 해서 한번 요 부분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개별 종목이 항상 투자 수익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기 마련이니까요. 어떤 기업이는 항상 잘 되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또 어떤 주가 지수를 평가할 때 어떤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지만 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오랜 시간 장시간 보유를 하더라도 어떤 거는 또 계속 잘 나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폐지되는 종목도 있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지수는 예를 들면 우상향을 통해서 계속 가는데 어떠한 기업이 계속 버텨서 꾸준히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져서 퇴출될 수도 있고요. 지수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우버 같은 경우에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버 같은 게 이제 지수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지수는 영원합니다. 단기적으로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지수도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이유로 지수는 다시 회복하며 우상향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주식 시스템의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지지 않는 투자이고 그 투자법은 인덱스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패시브 투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인덱스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액티브 투자라고 해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개별 종목을 이제 한 번에 몰아 담아서 장바구니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액티브 펀드인데 인덱스 투자를 여기에서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디에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그 책에서도 이제 ETF를 통해서 이제 인덱스 투자 쪽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투자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개발도상국인 경우에, 그러니까 신흥 이머징 마켓인 경우에는
주가를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보다 실제로 액티브 펀드가 좀 더 성과가 나은 경우들이 많고 왕왕 있고, 근데 선진국이나 비교적 이제 경제가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펀드 매니저도 사실 주가 지수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덱스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저자의 이제 에필로그 같은 마지막적인 부분인데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일치해요. 한번 보실게요. 부자가 되는 방법, 큰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직업적으로 성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많이 하시고 재테크를 집중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더 1순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을 투자했는데 큰 손실로 이어지면 직업적인 태도까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막상 재테크를 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확 날아가 버리면 그냥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재테크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필자가 재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예금이든 투자이든 무엇인가 하게 된다면 적게 쓰게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적게 쓰는 것은 고통이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미래의 여유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게 재테크를 하기 시작하면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월세 세팅을 하면 집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월세가 늘어나고 물론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보다 이제 월세가 더 커야지만 이제 수익이 유지되겠지만 공실이 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만의 툴을 하나 만들게 되면 소비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과자를 사 먹고 외식을 많이 하고 옷을 사 입고 신발을 사고 하는 것들이 만족감을 더 주지 않아요. 오히려 월세 세팅 물건 하나라도 더 만들고 예를 들면 주식 내가 예를 들면 뭐 그 앞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비전을 봐서 뭐 오뚜기나 농심이나 뭐 CJ 제일제당 이런 주식을 산다고 치면 그런 주식들을 한 주, 두 주씩 모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어떤 이런 소비적인 부분을 좀 가치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직업적인 성공을 먼저 하셔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테크로는 큰 돈 벌 수 없으니까 너무 큰 목표 세우지 말고 대신에 재테크를 이제 신중하게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되 재테크로는 이제 소비를 안 하게끔 적게 쓰게 되는 태도를 만들기 때문에 재테크는 나름 중요하긴 하다라는 정도의 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책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마무리해 보고요. 이 책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직업적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개인의 사례를 통해서 뭐 70대 어떤 할머니, 40대 어떤 가장, 뭐 30대 어떤 직장 초년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저자가 상담해 왔던 그런 실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내가 저자와 상담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와닿는 부분이 많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처음 시작하는 책으로는 요런 정도의 책이 좀 추천을 해볼 수 있을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그 읽고 떠들긴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